안녕하십니까. 예. 왜 좀 덜 나오세요, 사람들이? 예. 예.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업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혼자서 공부하면은 그만큼 공부를 못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정비구역 안에 행위제한까지 다 했죠. 그렇죠? 이거 다 했죠, 그죠? 예.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했습니까? 그 앞에 거 했죠. 예. 자, 그럼 오늘은 정비구역 해제로 갑니다. 정비구역 지정했다가 더 이상 정비구역 아니다 이렇게 해제하는 거. 우리 도시개발구역 해제는 어떤 거 있습니까? 구역 지정하고 3년 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없으면 3년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해제된다. 자, 이거는 사업 해보도 못하고 미실시 해제죠. 근데 사업 완료 해제도 있습니다. 어떤 거요? 자, 수용 방식일 때는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해제. 이거는 사업 완료 해제입니다. 그거 있고요. 근데 정비구역 해제는 뭐냐면 역시 정비구역 해제도 사업 미실시 해제도 있고 사업 완료 해제도 있습니다. 완료 해제는 끝났을 때 마지막에 나오고요. 여기 미실시 해제가 나와요. 근데 정비 예정구역 해제가 있고 정비구역 해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정비 예정구역이라고 지정했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정비 예정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해줘요. 2025년 3월 1일까지는 정비계획 수립한다. 그렇게 정하면 그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죠. 근데 정비예정구역 지정하고 3년 될 때까지 이 정비구역 지정을 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정비예정구역 아니다. 해제됩니다. 응? 자, 정비예정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정비구역 지정해야 되는데 몇 년 될 때까지? 3년 될 때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안 하면 아니면 특광시의 구청장, 광역시의 군수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안 하면 정비예정구역 더 이상 아니다. 해제된다. 요거 24회 때 시험 나왔습니다. 예정구역 지정 3년 내에 정비구역 지정 안 하면 정비예정구역 해제.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 해제가 나와요. 자, 정비구역 해제 사유가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그래서 시험은 여기 끝에 요거 하나 나왔어요. 그럼 이 부분에는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문제집에는 또 나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할까? 제가 좀 전에 잠깐 생각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저 복잡해서 도저히 못 외울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자, 요게 정비구역 구역지정고실입니다. 2년 될 때까지 자, 정비구역 지정하면 구역 안에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 2년 될 때까지 그러면 정비조합은 조금 특이한 게 추진위원회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합니다. 도시개발조합은 추진위원회 그런 게 없는데 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구역 지정하고 2년 될 때까지 추진위원회는 요거는 승인이라 그러고 조합 설립은 인가라 그럽니다. 2년 될 때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하면 정비구역 해제. 자, 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안 해요. 그러면 사업할 생각 없구나 해서 정비구역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구역 지정한 날부터 3년 될 때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은 혹시 나서도 3년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면 역시 정비구역 해제입니다. 그럼 2년, 3년이죠. 근데 이번에는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2년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면 정비구역 해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3년은 여기서부터 아니네요. 여기서부터 조합 설립하고 3년 될 때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하면 자, 사업 시행 계획은 공사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역시 정비구역 해제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2년, 3년, 2년, 3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이 있어요. 여러분,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거는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해야 됩니다. 근데 재개발인 경우에 구역 안에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는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로 해도 돼요. 그럼 이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일 때는 구역 지정할 날부터 몇 년 될 때까지? 5년 될 때까지. 그럼 여기 5년, 요 2년, 3년 더해서 5년 이렇게 기억이 되면 되죠. 그죠? 5년 될 때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없으면. 그러면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하면 조합 설립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합 관계없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없으면 정비구역 해제. 요거 조금 연습하면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구역 지정 2년 될 때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없거나 구역 지정하고 3년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없으면 정비구역 해제. 그 다음 추진위원회 승인 받고 2년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없거나 조합 설립 인가 받고 3년 될 때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없으면 정비구역 해제.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일 때는 구역 지정한 날부터 5년 될 때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없으면 정비구역 해제. 요거를 제가 다음에 여러분 그 프린트 오늘 나간 것처럼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내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몇 번만 반복해서 연습하면은 그럼 혹시 문제지 나왔을 때 이렇게 그려가지고 보면 다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방법을 이렇게 많이 해봤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는 게 가장 여기 쉬운 방법 같습니다. 시험은 마지막에 이게 나왔어요. 자, 여기 잠깐 볼까요? 구역 지정 2년 될 때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없거나 구역 지정하고 3년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없는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받고 2년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없거나 조합 설립 인가 받고 3년 될 때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없거나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일 때는 구역 지정 5년 될 때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없으면 구역 지정 해제. 자, 이렇게 들으니까 아까 봤던 게 다 생각이 나죠. 그죠? 예. 이렇게 하면 문제집에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중간중간에 거. 야, 그럼 그걸 어떻게 기억하란 말이냐. 그런데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몇 번 연습해버리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놓고 오른쪽에 해제 요청으로 갑니다. 시험은 마지막에 이게 나왔어요. 이거 여기. 자, 좀 전에 해제 사유 해당이 됐다. 그러면 정비구역 해제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정비구역 지정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시장 군수. 이때 시장은 모든 시장 그랬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 일반시장, 군수 전부 정비구역 지정. 그럼 지정하는 자가 역시 해제합니다. 그러면 해제 특광시에서 해제는 특광시장이 해제하는 거죠. 그럼 특광시의 구청장은 지정 신청도 할 수 있지만 해제 요청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강남구청장은 만약에 대치동의 엄마 아파트에 정비구역 지정되어 있는데 좀 전에 해제 사유 해당되면 구청장이 서울시 특별시장에게 해제 요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해제 요청한다.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나면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효과는 뭐였어요?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도시관리계획 없이도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근데 만약에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역 지정 전에 지역으로 하는 데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정비구역 지정되면 지난 시간에 그 정비구역은 우리 정비구역은 원래 도시지역 안에 지정되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됐다고 도시지역으로 본다. 그건 의미 없죠. 그죠? 원래 도시지역이었으니까. 그럼 정비구역 지정되면 그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그때 수립한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함께 수립된 것으로 본다. 그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으로 된 것으로 본답니다. 근데 만약에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혹시 용도지역이나 정비기반시설 같은 거는 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그럼 아까 정비구역 지정돼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됐던 것으로 보는 거는 정비구역 해제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해제된 것으로 그렇게 보겠죠. 그죠? 다 돌아간다 이겁니다. 근데요, 보세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해제될 때까지 사이에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을 했다 이겁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는 소유자들이 우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해보자.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놨습니다. 근데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그럼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자, 조합 설립했다는 거는 시행해보겠다는 건데 정비구역이 해제돼 버리면 조합은 필요 없죠. 그죠?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근데 이제 도정법에 저 마지막에 가면요. 정비구역 지정에서 정비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 더 이상 정비구역일 필요 없죠. 사업이 다 끝났는데 계속 정비구역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사업 완료돼 가지고 정비구역 해제됐을 때는 조합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사업이 다 끝나서 정비구역이 더 이상 아니라고 해제되면 그것 때문에 정비구역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게 아니고 조합 자체적으로 청산 절차를 밟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합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나중에 또 보고 자, 요거는 굳이 안 봐도 되겠습니다. 24회 때 나오긴 나왔는데요. 네, 이건 뭐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자, 시행자로 갑니다. 이제 자,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법은 크게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 두 개죠. 그럼 정비사업 시행 방법은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에서 토지로 환지지만요. 도정법에는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으면 건축물하고 토지가 같이 있죠. 주택하면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 같이 있잖아요. 그죠? 재건축하면 아파트에 건물하고 토지 공유 지분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발 사업에 토지에서 토지로가 아니고 토지 건축물에서 토지 건축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법에서는 토지에서 토지로 가는 걸 환지라 그랬는데 도정법에서는 토지 건축물에서 토지 건축물 가는 거는 환권, 환지가 좀 더 발전된 개념, 환권, 권리 교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개발법에는 환지 계획 그랬는데 도정법에서는 환권 계획입니다. 이 환권 계획을 이 법에서는 다른 말로 관리 처분 계획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사업 들어가기 전에 시행자가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해서 시장 군수에게 인가받고 사업 다 끝나고 나면 그 내용대로 옛날에는 이걸 분양 처분 그랬는데 지금은 소유권 이전 고시 통지라 그래요.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면 고시일에 다음 날부터 등기 없이도 종전 토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가 새로운 대지 건축물로 이전한다 이겁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자, 그럼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도정법에는 관리 처분 계획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공통 방법이 여기 관리 처분 계획 방법이 셋 다 있다. 그죠? 관리 처분 계획 방법, 환권 방법 이게 대표적입니다. 자, 근데 재개발에서는 재개발 구역 안에 토지에서 토지로 가는 것도 있어요. 재건축은요? 재건축은 공동주택이니까 전부 아파트 안에 건축물 토지, 건축물도 관리 처분 방법밖에 없지. 뭐 환지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그죠? 재건축에는. 근데 재개발에는 건축물도 있지만 토지에서 토지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환지 방법이 있다.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방법도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첫째 자력 방법. 자, 여러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 시간에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지역 달동네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도로 공원 등 극히 열악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정비 기반시설 사업을 대폭해야 되니까 이거는 소유자나 조합에게 맡기지 않고 시장 군수 같은 공공시행자가 한다 이겁니다. 그럼 시장 군수 같은 공공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해주고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자기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 이걸 뭐라고요? 자력 방법. 공공시행자가 정비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 개량하는 방법. 자력 방법입니다. 둘째는 시행자가 구역 안의 모든 토지 건축물을 협의 매수 아니면 수용해서 전부 시행자 소유로 만들어 놓고 기반시설 설치하고 대지 조성하고 거기 주택 지어서 자 일반에게 매각하는데 아까 수용된 자들에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걸 수용 방법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환지 방법하고 관리 처분 방법이 있었죠. 그리고 둘 이상을 믹스하는 혼용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이 방법들을 합쳐서 뭐라고요? 자수, 환, 관, 혼. 그래서 맨 위에 자수, 환, 관, 혼으로 외우면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수, 환, 관, 혼. 근데 재개발은 환, 관, 재건축은 관. 그럼 글자 5자 가지고 이 사업 방법을 다 정리할 수 있죠.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재개발 사업은 환지 방법, 자,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방법으로만 시행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렸다. 재개발은 환관이니까 환지 방법도 있죠. 관리 처분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면 틀리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에 공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방법은 하면 뭐다? 관리 처분 방법.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수용 방법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자수, 환관혼, 환관관. 그러니까 글자 5자만 하면 언제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두시고. 자, 여기서 관리 처분 방법을 보세요.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하는데 토지 건축물에서 토지 건축물로 권리 옮겨준다는 거죠. 구역 안에 건축물 철거하고 그 원래 있던 건축물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새로 지은 건축물 토지로 권리 옮겨주는 겁니다.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 처분 방법에는 오피스텔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재건축 사업일 때는 관리 처분 방법으로 할 때 자, 새로 지은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만이 아니라 플러스 모두 오피스텔의 뇌물을 딱 잡아요. 오피스텔 들어갈 수 있다. 재건축할 때 기존 공동주택 밀어버리고 새로 지을 때 오피스텔을 그 중에 지어가지고 그걸로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옛날에 28회 때, 29회 때 시험 문제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관리 처분 계획 방법으로 할 때 주택, 부대, 복리시설까지는 되는데 오피스텔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재건축에만 오피스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2개 사업에도 관리 처분 계획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 오피스텔이 살짝 들어가면 틀려요. 요 자리에다가 추가로 오피스텔 들어가면 틀린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재건축은 어때요? 오피스텔 들어가죠. 그죠?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재건축에는 오피스텔 들어갈 수 있다. 이거. 근데 재건축에서 관리 처분 방법으로 할 때 이 오피스텔을 지어서 공급하려면 다음에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그 용도 지역이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에서만 됩니다. 그럼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용도가 뭐죠? 업무시설이잖아요. 업무시설. 그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돼요. 준주거 지역은 주거 기능을 주로 하지만 상업 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됩니다. 근데 30회 시험 때 준주거 상업지역 이외 지역에 건설할 수 있다. 틀렸죠?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되는 거지 이외 지역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요거 아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은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오피스텔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만 가능하다. 시험에 아직 안 나왔지만 다음에 내자 하면 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자, 그다음 요거는요. 요 마지막 두 문장 있죠, 그죠? 이거 두 줄. 재건축을 한다면 공동주택 단지, 즉 주택 단지 여기다 추가로 진입로 지역, 인접 지역 포함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재건축은. 자, 오른쪽에 저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예, 거기다가 그렇다면 기출문제 25회 때 재건축은 주택단지 아닌 구역에는 시행될 수 없다 하면 틀렸죠. 옆에다가 밑에다가 해설을 달았나요? 뭐라고요? 예, 진입로 지역 플러스 인접 지역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두세요. 그럼 주택단지 아니라 하더라도 진입로나 인접 지역 포함할 수 있으니까 주택단지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면 틀리는 거죠, 그죠? 네, 거기 두시고.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 정비사업 시행 방법이 이렇게 많이 적혀 있지만 우리는 자수환관혼 글자 5자 가지고 자수환관혼, 환관관 이렇게 가르면 되겠다. 그 다음에 재건축일 때만 관리처분계획 방법에서 오피스텔이 들어간다. 그죠? 예,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정법은 워낙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가지고 점수 잘 맞기 힘듭니다. 근데 3개 맞추면 일단 기본은 성공했다 생각하면 돼요. 3개 맞추면 50점이죠, 그죠? 3개 맞춰놓고 1개 더 잡으면 성공이라 생각하고 이런 기분으로 하시면 돼요. 어느 법이든 난이도가 상중하로 갈라나오기 때문에 진짜 손 못 대는 문제가 꼭 섞여 나와요. 국계법 같은 게 보통 점수가 조금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많이 보고 앞에서 늘 보던 거기 때문에 변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적고요. 법조문을 꼼꼼하게 다 뒤지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와요. 만약에 12문제 같으면 공부 좀 했는 사람들은 9개 이상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섞여 있는 개발도정법 같은 거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해요, 그죠? 근데 개발법은 좀 공부하면 그래도 점수가 한 6개 중에서 4개 이상 나올 수 있는데 도정법은 많이 맞추기 힘듭니다. 3개 맞춰놓고 1개 더 잡으면 성공, 이런 기분으로 보시면 돼요. 자, 정비사업 시행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기반시설 대폭 확충해야 되는데 소유자나 조합이 그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거 설치하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처음부터 시장, 구주, 주공 등 공공주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역 근처에 뒤에 보면 그 철도 선로변에 보면 쪽방촌 옛날에 쭉 지어준 거 있죠, 그죠? 그런 거 하려면 기반시설 때문에 공공시행자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옆에다가 조합 또는 소유자 안 한다. 조합이나 소유자는 아예 없다. 그럼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 등. 여기서 등 하는 거는 주공이나 지방공사 같은 공공주체,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자력 방법이든 수환관 방법이든 간에 시장, 군수 등이 시행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시장, 군수 등이 주공 등을, 여기서 등 하는 거는 지방공사죠, 그죠? 주공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자, 자력 방법이든 수환관 방법이든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할 때는 소유자들 동의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시장 군수가 주공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때는 소유자들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동의 받을 때 그 동의가 얼마냐, 그게 시험에 나온다 이겁니다. 만약에 서울역 뒤에나 영등포역 뒤쪽에 쪽방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한다면 서울시장이 직접 할 때는 소유자들 동의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주공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때는 소유자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자력 방법 할 때는 소유자 과반수 동의 얻으면 돼요. 간단하죠. 소유자 과반수죠. 소유자가 100명이면 51명, 그죠? 51명 동의. 근데 수환관 방법일 때는 동의 요건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소 3분의 2와, 즉 소유자, 지상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공부하기 싫죠, 그죠? 복잡하니까.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와요.
시험은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나와요. 그죠? 근데 요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이때 세입자가 얼마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아도 된다. 이까지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자, 복잡해 보여도 그게 기출문제에 나왔다면 그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죠? 자, 자력 방법은 소과반수 동의. 수학강 방법은 소 3분의 2와 세과반수 동의. 좀 연습하면 되겠죠. 그죠? 소 3분의 2와 세과반수 동의. 자, 이 동의 요건에 대해서 전에 프린트 한번 내드렸지만요. 오늘 나간 프린트에도 마지막에 동의 요건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동의 있는데 동의가 표가 한 줄이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 프린트 첫 번째 나갑니다. 그죠? 예. 보통 우리 동의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법 저 법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공부해도 저 뒤에 가면 헷갈리고 그죠? 다 잊어먹죠. 그래서 제가 내드리는 표 속에 동의를 한 곳에 다 묶어 놨으니까 거기서 한 번에 싹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설리역 뒤에 쪽방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는데 뭐 수환관 방법으로 한다 칩시다. 그래서 관리처분 방법으로 한다 칩시다. 서울시장이 직접 시행할 때는 동의 안 받지만 주공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때는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소 3분의 2와 세과반수 동의입니다. 근데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는 세입자 동의는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시험 두 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소유자는 100명인데 세입자가 40명이다. 그럼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죠. 그때는 세입자 동의는 안 받아도 된다 이겁니다. 이게 시험 두 번 나왔다. 그러니까 요거 봐두셔야 되죠. 그죠? 소 3분의 2와 세과반수인데 세입자가 2분의 1이면 세입자 동의는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2분의 1 이하 자리에 혹시 뭐 3분의 1 이하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죠. 그죠? 2분의 1 이하죠. 봐두시고. 자, 근데요. 다시 만드시면 도정법이 공부하기는 힘든다, 점수 잘 맞기 힘든다 그러지만 도정법을 잘 알아둬야 되는 게 앞으로 미래의 시장은 전부 도정법 시장입니다. 그죠? 보세요. 우리 국동 주택 보급률이 100% 넘었는데 계속 도시개발 사업에서 새로 주택을 질 필요는 없죠. 기존의 주택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게 앞으로 핵심이다. 그래서 도정법을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중개업 하려면. 그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뉴스 같은 데를 보면요. 서울에 어떤 재건축하는데 재개발하는데 대기업이 들어가가지고 막 몇 조 원 시장이 나오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그 점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 자,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하려면 원칙적으로 조합을 설립해야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 안 만들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을 만들어요. 그럼 이 조합이 정비조합이겠지만 정비조합 중에도 이거는 재개발조합, 이거는 재건축조합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있는데 조합하고 시장군수, 주공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이들 중에 하나하고 공동 시행할 수도 있다. 그럼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자, 조합이 시행자이면서 시공자를 정해서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정해서 계약해서 공사 맡기고 보수만 지는 거죠. 그죠? 그럼 계산은 전부 조합인 시행자 이름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이게 조합 단독 시행입니다. 근데 조합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 만들어가지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구역 안에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하고 하니까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차라리 공공주체하고 같이 할 수도 있다. 아니면 건설업자든가 같이 할 수도 있다. 같이 할 때는 둘이 공동 시행하면 계산도 공동으로 같이 계산하는 거죠. 그죠? 건설업자에게 맡기더라도 요거는 시공자로 맡기는 거고 이거는 둘이 공동 시행하는 거죠. 그죠? 내용이 다릅니다. 조합이 시장군수, 주공등, 건설업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 시행. 이렇게 공동 시행할 때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이 단독으로 할 때는 총회 의결 거치면 되는 거니까 동의 그런 건 필요 없는 거고요. 공동 시행할 때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공동 시행한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는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로서 시행할 수 있다. 아까 이야기 한번 했죠. 재건축은 안 그래요. 재건축은 반드시 조합 설립해야 돼요. 근데 재개발은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로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32회 시험 2년 전에 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 맞다 틀렸다? 틀렸죠. 20인 미만일 때 소유자를 할 수 있는 거죠. 30인이면 20인 미만 아니죠. 그죠? 그럼 30일 때는 소유자가 못하고 뭐 해야 된다? 조합 설립해야 돼서 조합이 하는 거죠. 그죠? 조합. 요게 2년 전의 문제였습니다. 20인 미만 그걸 기억해야 되죠. 자, 그 다음 재건축은 누가 시행한다? 조합이 시행합니다. 재건축은 소유자가 하는 거 없어요. 옆에 소유자 X. 아파트 공동주택 있죠. 그죠? 재건축하려면 반드시 조합 설립해서 하는 거지 소유자로서 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조합이 시장군수 주공동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 시행할 수는 있다. 역시 공동 시행할 때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26회 때 재건축은 조합 설립하지 않고 소유자가 시행할 수도 있다. 틀렸죠? 그것도 더 이상 또 더 함정을 펴려고 재건축이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 조합 설립하지 않고 소유자가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죠. 그죠? 재개발이 그렇죠. 20인 미만일 때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로 할 수 있는 거는 재개발이 그렇지 재건축은 그런 거 아니다. 재건축은 반드시 조합 설립해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런 게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보신 거는 정비사업의 원칙적 시행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원칙은 그 구역 안에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시행권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정비사업이 도시계획사업이긴 하지만 그 안에 토지 건축물 소유자들의 재산이잖아. 그럼 본인들이 하겠다면 시행권을 그들에게 준다. 그러려면 조합 설립해라. 그러면 시행자로 지정해 주겠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조합에게 안 맡기고 시장군수 주공동 공공시행자가 시행하겠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조합이나 소유자에게 안 맡기고 누가 한다?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든지 주공동을 시행자로 지정하든지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공공시행자 이렇게 보자 이겁니다. 법에서 정한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조합이나 소유자에게 안 맡기고 공공시행자가 시행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거는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거 말고 최근에 법에 들어온 게 공공재개발 사업, 공공재건축 사업 이런 거 들어봤죠? 근데 그거는 작년에 시험 한 문제 나오긴 나왔지만요. 그거는 제가 어제 하나만 수업 안 하려고 그래요. 문제풀이 나올 때만. 왜냐하면 그것까지 해놔버리면 이게 다 헷갈려버려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여기 있는 거 하고 공공재개발 재건축은 문제 나온 거, 기출문제 나온 거 아니면 문제집에 있는 거 한두 문제 가지고 그냥 정리하고 끝내자 이겁니다. 자, 다음 경우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든지 주공동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조합이나 소유자에게 안 하고. 그리고 이때는 동의도 필요 없어요. 옆에 동의 필요 없다. 아까 이런 사유 말고 아까 저 위에서 주공동을 시행자로 지정할 때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했죠. 그죠? 근데 이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동의 필요 없이 바로 시장군수가 하든지 주공동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든지. 자, 어떤 경우에? 첫째, 천재지변. 자, 수재가 나서 아니면 화재가 나서 주택 등이 전부 파손됐다 이겁니다. 그 동네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지금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조합에게 하도록 하려면 그 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 설립하고 시간을 많이 요하죠. 몇 년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여유가 없죠. 이때는 시장, 군수 등 공공시행자가 바로 들어가서 시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둘째는요. 정비구역 지정할 때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하죠. 근데 이 정비계획 수립할 때 이 정비구역에서는 늦어도 2025년 7월 1일까지는 사업 들어간다. 이렇게 사업 시행 예정 시기를 정해놨다 이겁니다. 근데 그 사업 예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어요. 자, 원래는 25년 7월 1일 날 사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공사계획, 즉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조차 없으면 마냥 기다릴 수 없죠. 그죠? 그럼 시장, 군수 등이 하겠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기간 내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위법 부당하면 인가를 해줄 수 없죠. 이때도 시장, 군수가 직접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났는데 3년 내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없으면 공공시행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때 2년이 아니고요. 3년이다. 3년 내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없으면 자, 여기 아까 3년은 아까 저 구역 지정 해제 사유는요. 구역 지정 2년 내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거나 구역 지정하고 3년 내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거나 그건 구역 지정부터였죠. 그죠? 이거는 그게 아니고 추진위원회 승인 받고 3년 내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근데 사실 그까지 여러분 기억해서 구분하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 공공시행 사유는 어지간하면 강의 안 하고 그냥 지금까지 미뤄왔던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 기억하기는 힘들지만 32회 때 요 부분에서 3년 내인데 2년 내에 해서 틀렸다. 여기 문제 나왔다는 거. 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여기는 숫자 가지고 하긴 힘든데요. 여기 정비구역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장이 자 지하철 그중에 GTX를 건설한다고 만약에 엄마 아파트 밑으로 GTS가 지나간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도시계획사업이죠. 이거하고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합한테 안 맡기고 서울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엄마 아파트 밑에 GTX가 지나간다니까 엄마 아파트 주민들이 막 반발하죠. 그죠? 우회해라. 왜 그 밑으로 지나가면, 그죠? 아무래도 자기들 주택에 영향이 있다 싶어가지고. 그렇다면 서울시장이 그럼 우리가 직접 할게. 그래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서울시에서 직접 할게 해버릴 수 있어요. 순환정비? 자, 어느 동네에 재개발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응암동에, 은평구 응암동에 재개발을 하는데 구역이 넓다 이겁니다. 한 번에 다 하기 힘드니까 한 번에 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부 철거해버리면 여기 사는 사람들 어디가 살 집이 없죠. 그죠? 그래서 구역을 나눠가지고 1지구 여기 사업 다 끝나면 그럼 여기 철거되는 사람들 어디 다른 곳에 MC 수용됐다가 다 지으면 분양받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옮겨 여기 사업해서 철거되는 사람들 여기다가 일반 분양할 주택을 당분간 분양 안 하고 순환용 주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여기 들어서 임시 수용했다가 여기 사업 다 끝나면 다시 분양받아 들어가고 이 주택은 일반 분양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일반 여기 이쪽으로 철거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해나가는 거죠. 그죠? 이걸 순환정비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응암동 지역에 가면요. 재개발을 차례차례로 해나가고 있어요. 그죠? 여기 아파트 다 지면 그 옆으로 옮겨가고 그 옆으로 옮겨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녹번역까지 가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해나간다 이겁니다. 이게 순환 재개발입니다. 그럼 순환 정비할 필요하면 이게 하다 보면요. 권리관계가 복잡해지죠. 그죠? 분쟁을 방지하려면 공공시행자가 직접 하는 게 좋다. 그런 판단이 들면 시장 군수 등이 할 수도 있다.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는데 법령 위반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취소되면 시장 군수 등 공공시행자가 들어올 수 있다.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 시장 군수 등이 시행할 수 있다.
근데 26회 때 2분의 1 이상인데 3분의 1 이상 그래서 틀렸다. 자, 이게 뭐 생각나든 안 나든 어쨌든 여기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그걸 기억할까 말까는 본인들 노력에 달린 겁니다. 그죠? 어쩔 수가 없어. 이걸 제가 대신 외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문에 문제는 이렇게 나왔다. 바로 밑에 표시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그거 보면서. 네. 근데 괜찮아요. 틀려도 그저 가서 기억 안 나면 안 나도 괜찮다. 공법은 절반만 맞아도 되니까. 그죠? 60점 맞으면 성공이니까 가다가 이런 거 열심히 해놓고 근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금은 생각 안 나더라도 그런 거 표시해놓고 시험 직전에 몇 번 바짝 돌리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당일만 맞추면 되고 그 다음날부터 틀려도 괜찮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외울 거, 이 암기 과목은 원래 그래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암기 과목 어때요? 평소에 미리 해놔봐야 나중에,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하죠. 그죠? 근데 중개사 과목은 이제 그 범위가 전범위니까요. 한 번에 다 하면 힘드니까 가다가 꼭 나중에 외울 부분을 표시를 딱 해두는 거예요. 그죠? 아, 요건 나중에 마지막에 외울 거다 하고 딱 다 외워놓고 시험 직전에 한 열을 남겨두고요. 그 부분 집중해서 바짝 돌리면 돼. 암기 과목은 그때 해야 돼요. 그죠? 시험 직전에 한 열을 남겨두고 그때 민법 꺼내놓고 공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때는 2차 과목들을 바짝 몰아서 해야 되죠. 예. 그때 할 거를 지금 표시해두라. 2분의 1 이상인데 3분의 1 이상은 틀린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거 표시해두면 돼요. 소유자 과반수가 시장 군수 등이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때. 그럴 수 있겠죠. 원래는 조합이 하는 건데 소유자 과반수가 공공시행자 하는 것을 동의하면 할 수도 있겠죠.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시장 군수 등 시행자 지정을 요청한 때 26회 때 나왔어요. 면 2분의 1와 소 3분의 2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공공시행자 시행을 요청할 때 그러면 시장 군수 등이 할 수도 있다. 자, 공공시행 사유가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이쪽에 가보세요. 이 중에 하나일 때는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주공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럼 만약에 주공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든 보세요.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든 시행자로 지정하든 간에 고시는 해야 되겠죠. 주민들에게 고시는 해야 됩니다. 그럼 고시일 다음 날에 조합 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그죠? 시장 군수 등이 시행한다면 조합은 필요 없는 거죠. 혹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놨다 하더라도 공공시행자가 시행하게 되면 조합 설립인가는 자동으로 취소입니다. 근데 언제 취소돼요? 공법은 전부 다음 날이죠. 고시일에가 아니고 다음 날이다. 30회 때 고시일에 틀렸다. 이거는요, 공법 전체에서 요령만 알면 되죠. 도시관리계획 효력 발생만 지정되면 고시한 날부터고 나머지는 전부 다음 날이죠. 그죠? 그것만 알면 여기 고시일에 하면 틀렸다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취소된 건 당연하고 그럼 인가 취소되는 것도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시장 구조 주공 등 공공주체가 시행할 때는 시행 규정을 작성한다. 이것도 개발법에서 봤었죠. 공공주체가 시행하면 시행 규정, 토지 소유자가 하면 규약, 조합이 할 때는 정관. 예. 자, 그래서 사실 처음에 할 때 이 부분을 안 하는 게 강의 안 하는 게 뭐냐면 어지러워져 버리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쯤은 여러분이 조금 소화할 시기가 됐으니까 예, 요것도 이제 한 번씩 굵고 지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이제 7, 8일에 문제풀이 할 때 요 관련된 지문들이 나온 걸 가지고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 7, 8월 문제집이 이제 뭐 문제집을 제가 아직 안 받았죠? 받았어요? 아, 문제집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집을 다음 주에 그죠? 국회법 할 때 가져오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국회법 할 때는 바로 그 내용 봐가면서 문제도 몇 개 짚어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예. 본격적 문제풀이는 7월 달에 하고요. 가다가 이제 문제풀이한 연습을 처음에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집에 가만 보면 책이 참 두껍죠. 그죠? 예, 문제수를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한 700문제가 넘어요.
그 700문제를 다 푸는 게 사실 힘듭니다. 하루에 아무리 많이 풀어도 50문제, 60문제 이상 풀기 힘들어요. 저는 문제 빨리 푼다고 쫙 풀어버리지만 듣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소용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루에 문제가 한 50문제 정도 안쪽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8번 하면 400문제 정도. 그렇다면 700문제 넘는 걸 다 못 푸니까 홀짝으로 하겠습니다. 주간은 홀수 문제, 야간은 짝수 문제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래서 주간에 듣고 혹시 집에서 공부 안 되는 분들은 나오시면 그죠? 야간만 들으면 문제집 한 거를 싹 다 보는 쪽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요령 피우는 거 아니죠? 저는 다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 공부 안 되면 차라리 수업 듣는 게 나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자, 지정개발자라는 게 있어요. 아까 공공시행사유 8개가 있었죠. 그 중에 1번, 2번. 1번에 천재지변 동그라미, 2번에 2년내 동그라미. 천재지변이나 2년내 이 둘 중에 하나일 때는 즉 여기 천재지변 긴급필요, 천재지변 2년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2년내 이 둘 중에 하나일 때는 토지 소유자, 민관합동법인, 신탁업자 이들은 공공주체가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민간주체죠. 그죠? 근데 시장군수가 이들을 지정개발자 이렇게 지정하면 그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공공시행사유니까 시장군수나 주공동 공공주체가 시행해야 되는데 그 8개 가운데 1, 2번, 2번 천재지변 2년내 둘 중에 하나일 때는 토지 소유자, 민관합동법인, 신탁업자 이런 민간주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시장군수가 지정개발자 이렇게 지정하면 그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혹시 시험 문제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5개를 딱 적어 놓으면 그 5개 중에 천재지변 2년내가 하나 들어가는 거 하나 고르면 되죠. 그죠? 그죠? 그럼 여기 지정개발자 나오거든 뭐다? 천재지변 2년내. 천재지변 2년내 동그라미하고 딱 묶어가지고 지정개발자에서 이쪽으로 딱 표시해 놓으면 되죠. 지정개발자는 천재지변 2년내 이렇게 생각해 두면 돼요. 그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다. 자, 그래 놓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쉬었다가 대응하겠습니다.